예, 예. 기면증 같은 것도 저기에 포함이 무슨 증례? 기면증에 기면? 갑자기 탁 이렇게 잠을 자는 기면이라는 게 평상시 멀쩡하게 있다가 잠을 예. 그렇겠죠. 아마 특이한 이제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운에서 이렇게 오행의 조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천살 이런 것이 올 때, 아니면 아예 팔자 안에 천살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천살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하늘이 돕기도 하지만 하늘이 벌 내린다 이렇게 보세요. 하늘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늘이 벌 내리고, 하늘이 벌을 내릴 때는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루기 어려운 질병 형태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이한 어떤 특이성을 잘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운에서 천살에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렇게 이제 불량한, 엄마가 불량한 어떤 시기에 짝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얻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상당 세월 동안, 뭐 그게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막 영향을 받죠. 이제 그런 케이스 몇 가지 기억나는데, 그 케이스에 해당한 사람은 이제 지금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한 십수년 동안 하여튼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온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대학생인데, 여자 대학생인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그래 학교 멀쩡하게 간다 해놓고 가출해 버린 거죠. 가출해가지고 어디 가 있냐면 무슨 지하철 이런 데 노숙자들 이런 데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3, 4일씩. 심하면 한 4, 5일쯤 되면 완전 귀신 비슷하 해가지고 집에 들어온대요. 그니 와갔노? 이러면 몰라. 이라는 거예요. 몰라. 내가 그거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한 7년, 8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은 눈으로 확 이렇게 흐름이 바뀌니까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멀쩡하게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가 잘 다녀요. 근데 한 6, 7년을 그렇게 하더라. 1년에 한 두세 번씩 갑자기 4, 5일간 잠수 탔는데 가보면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노숙자 비슷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꼭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경계가 모호한데, 하여튼 그런 특이성이 생겨나는 것은 그 엄마가 그렇게 안 좋을 때 그렇게 이제 자식을 얻으니까 걔가 좀 자라서 자기가 또 본인이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더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예. 그렇게 입교를 한 번씩 그거 부모님이 왔을 경우에 비법이라도 없음. 불법은 무슨 비법이냐. 주시고. 아니 들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인자 때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요 시기를 벗어나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시기 벗어나고 1년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나가라 해도 안 가는데요. 딱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시험 공부 딱 해가 대기업 취직해가 잘 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 33살 됐을 거예요. 저쪽에 보면 자식은 시지, 여자는 일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아닙니까? 근데 월주를 가지고 부모 행제라고 뭉텅이 놨다 아닙니까? 좀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한 가지로 좀 그 세분화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세분화를 해보고 싶은데, 한 가지로 그러니까 규정을 딱딱 떨어지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아무튼 기준을 이제 우선적인 기준을 부모 같으면 월간과 뭘 봅니까? 연지, 그 다음에 월지, 그 다음에 일지, 요렇게 보는 거죠. 요게 뭐냐면 요게 뭡니까? 월을 기준으로 해도 이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가장 많은 특성을 부여하는 게 연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육친 전체는 워낙 여기에 많은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동적인 어떤 특성, 직업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갖다 아울러 놨기 때문에 이 네 글자를 하나로 누구 거 이렇게 딱 대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물어보면 요 안에 많이 걸려요. 요 안에. 연간이나 월간 또는 시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뭐 하시노 물어보고 아버지는 뭐 하시노 물어보면 여기에 다 대부분 다 걸려요. 직업적인 특성에.
예, 예. 보통 예, 예. 그 월간에 만약에 그뭐 정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자포론에서 뭐 부모가 뭐 맹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예, 예, 예. 행제가 몇 명 아닙니까? 예, 예. 월간에 정관이 있는 행제도 있을 거고 상관이 있는 행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격을 취한다는, 부모는 한 명이잖아요. 형제는 많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격을 취하듯이 해보시라니까요. 월간하고 연지하고를 하나의 격, 그 다음에 일간하고 월지를 나의 격으로 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하고 나의 일지를 또 뭐냐면은 자식의 격으로 취하는 거죠. 예. 그럼 그런 어떤 특성이나 개성이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섞인 육친들은 여기에는 사실은 조상이 사람이 그렇게 한 생을 살아도 몇 개를 하잖아요. 몇 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뭐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군인 하다가 그 정치인 하다가 한 생에도 그렇게 직업이라고 하는 게 많이 전변되는데 본인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조상들이 어떤 주었던 어떤 행위적인 에너지 패턴 그게 이런 패턴이고 근데 그게 자기 직업하고 잘 맞물리잖아요. 조상이 했던 행위적인 측면이 나한테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근데 그게 보통 이제 많이 걸리는 게 할아버지 증조부 이쪽에 주로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깊이 연구를 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돼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지 아느냐? 뭐 서당 훈장이었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간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사람들이 운명을 자기 운명을 이렇게 봐준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 안 하고 그거와 자기하고는 기본적으로 별개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조해서 요 인자가 분명하게 그 사람의 조상의 어떤 행위적인 인자로서 그대로 이 본인하고 맞물려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이제 그 해석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예. 신론보다는 예. 운송론을 더 위주로 12운성요? 아니면 지금 뭐 그런 시스템 육친이죠, 육친. 그러니까 식신이냐 상관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 동작으로 보잖아요. 동작으로 식신, 상관, 편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편재성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적으로 뭔가 크게 어떤 뜻을 도모했던 조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육친 그대로의 의미로. 그 조상과 본인이 기질이 통한다고 보는 거죠. 통한다. 네. 원래 월이 부모 자리고 예. 거기 편제가 있고 인수가 있으면 이게 육신하고 궁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예. 월에 뭐가 남자서 식상이 있고 시에 편제가 있으면 예. 이 편제는 궁으로 우선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육신으로 해석이 이게 헷갈리거든요. 어디에? 그러니까 시에 있는 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부와 모가 굉장히 인연이 고르지 못할 때에 아버지가 떠나 있는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부와 모의 인연이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 이때 있는 시에 있는 편자는 아버지가 아니고 작은 마누라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좌표론 해드렸잖아요. 좌표론 몇 종류로 해드렸죠, 그죠? 좌표론에서 요걸 항상 뭐냐면 요렇게 보시라 했거든요. 이게 아가타가. 그래서 처자 인연법 할 때 결혼이 빠를 경우에는 요 안쪽에 있는 숙세부터 인연.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집 밖에서 오는 인연, 그죠? 일지나 시지는. 그래서 결혼이 적당하거나 약간 늦게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있는 인자를 가지고 해석해 주잖아요. 여기에 있는 편제는 아버지로 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누라든 첩과 같은 여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부, 엄마 아버지 인연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데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죠. 엄마 아버지 인연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 아버지가 있는 곳 이렇게 보거든요. 편제가 한 글자만 있어도 그렇습니까? 한 글자만 있어도 작은 마누라로 봅니다. 그렇죠. 작은 마누라는 작은 마누라인데 천간에 있느냐,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느냐, 지장간에 있느냐 따라서 해석의 어떤 차이는 생기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작동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 무의 임술 이런 간지 같은 경우에 그죠. 예, 분명히 여기 이제 편제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비겁이 더 먼저 딱 이렇게 뭐냐면 자물쇠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처단은 수시로 처단은 보는데 내 품으로 좀 끌고 들어오기에는 번거로운. 그러나 여기 합의되어 있으니까 뭐냐면 관련성은 또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요. 이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추구하는 주로 청간이니까 정신적 추구성이죠. 추구성은 발생하는데 행위적인 면에서는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청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지장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하는 어떤 모양을 다 달리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을 볼 때에 아무튼 그 글자 자체가 어떤 놓여 있는 어떤 모양새, 모양새를 여러 가지 제가 다양한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그 기준으로 많이 보시라니까요. 많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 뭐냐면 칼이 잘 드느냐 안 드느냐 잘라보면 압니다. 그냥 잘라보면. 그게 뭐 이건 왜 안 들어가지? 그럼 그때 다시 보면 책에 요 원리가 섞여서 그렇구나. 이런 것이 자동으로 그 공부가 이렇게 실제 실관함으로써 더 빨리 붙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붙게 되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아예 테이프 5번 들으시든가. 예. 예.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많이 태어난 지역 그렇죠. 지역 예. 그래서 지역에 의해서도 그렇죠.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가감을 하죠. 가감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오늘 본 명조에서 기억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 같으면 갑술이 월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갑자, 그다음에 경호 이래요. 경호. 여인입니다. 여인. 대운이 흘러가는 방향은 들어가면 여자니까 이상하다.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그다음에 기묘. 지금 아마 무인 대운에서 아마 기묘 대운 좀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무인에서 기분이 들어왔을 때쯤 되는데 태어난 곳이 어디냐 이제 제가 했더니 영도지. 영도 태어났는데 그래서 뭐냐 무트로 올라왔느냐니까 아직도 영도에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성공 안 된다. 이렇게 대운을 이렇게 먼저 봐서가 아니라 빨리 성공이 안 된다. 그 이제 그런 논리로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명을 어떤 씨앗 상태에 있던 것에서 싹 틔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싹 틔우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절대절명의 요소가 뭐예요? 수분이잖아요, 수분. 수분이 있으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강낭콩 키우는 거 할 때 그죠? 이렇게 솜에다가 물을 적셔두고 햇빛에 두면 그럼 어떤 작용해요? 이 빛이 열화하고 그죠? 성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임이라고 하는 기운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견인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목을 틔우는데 거기 절대 필요한 게 이제 외부적인 수분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수분을 얻어야 되는데 요 자리가 뭐예요? 공망이죠, 공망. 그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뭐냐면 능력을 터득하고 바탕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갑일주의 수분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전에 어디로 옮겨야 돼? 흙으로 옮겨야 되죠, 흙으로. 그래서 되는 것이 이 고향 땅을 일단 기본적으로 월공망이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고향을 안 떠났다. 자, 갑일주가 아직도 뭐냐면 해중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큰 성공이나 발전이 안 된다. 아직 결혼도 못 했대요.
결혼도 아직 못하고 이제 인자 막 결혼하고 싶어가 안달이 난 거예요. 안달이 나가지고 작년에도 이렇게 막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다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뭐 잠깐 이렇게 뭐 기회가 잘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병신년쯤 가야 자연스러운 운이 오는데 병신년 정년년에 가야 하죠.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비록 연애 뭐예요? 월에 비겁이 있어서 그죠? 비겁이 있어서 혼인을 빨리 이루려고 하면 방해가 있겠죠. 혼인을 빨리 하고 하면 요게 뭐냐면 요게 뭘 늘 뺏어 먹는 놈이니까. 뺏어 먹는 놈이니까 자, 이 뭐 유가 됐든 경이 됐든 술 중에 있는 신금이 됐든 그죠? 이게 공망을 맞아도요 안 좋은 짓은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날에 빨리 결혼하기 어차피 어렵다. 그럼 조금 늦게 하면 되는데 이 나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올해 46이다. 46. 아주 저희라니까 처녀 출신이 그러니까 아까 뭐 대화를 하면서 처녀로 태어나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영도에 계속 살아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무조건 영도 빠져나온다. 무조건 빠져나. 엄마하고 살고 있네. 엄마가 어디 붙어 있어요 지금? 딱 팔자대로 살고 있잖아요. 엄마. 격각 작용도 공망이라도 일으킵니까? 술이 어디에? 하고 격각이. 근데 이건 격각을 해공을 잘 못하죠. 격각은 적어도 충 또는 합 이런 걸로 견인을 해줘야 이게 뭐냐면 해공 최소한 절반 이상 해공이 되는데 해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요건 방합은 이게 적극적인 그 개입을 안 하거든요. 형제라 방합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가 뚜디말 때라야 가서 건져주는 거라. 뭐 얻어 터지고 나쁜 일 있어야만 도와주지. 평상시에는 마치는 지대로 난 내대로. 이게 해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공이. 그래갖고 이제 그 엄마하고서도 그럼 엄마는 버리고 왔잖아요. 버리고 왔나 빨리. 버리고 와야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남편이 들어오잖아. 남편이. 좀 어름한 남편이라도. 그죠? 어름한 남편이라도 이 경이 잘 보면 뭐예요? 사지니까. 사지니까 남들한테 눈에 잘 안 띄는 조용한 직장 생활 같은 거 하는 사람. 개나가 크게 없는 생활 이런 사람을 맞이할지라도. 그냥 자기만 잘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상관지지 위에 있잖아요, 상관지지. 내가 막 빼빼빼빼 해도 이라고 알았다. 그게 어쨌든 열쇠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꼭 오라 해서 제가 이제 숙제를 내놨습니다. 내놓으면 내년쯤에 보통 이제 을미에 들어오죠, 그죠? 을미가 들어오면은 미가 이제 유를 이렇게 이제 일종의 격각을 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예터제라는 거죠. 예터제. 아주 부모나 조상이 살았던 터전으로부터 뭐냐면 이게 격각 작용이 이루어지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는 작용이 오면서 이제 내년에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를 팍 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대 이래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풍수 그렇게 운이 바뀌어 나가도 이 공간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요 대운 들어오면서 무인 대운 중에 이제 뭐 했냐면 학원업을 했는데 학원도 이제 여러 사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아주 소규모 학원 있잖아요. 근데 요 대운에 와서 이제 그나마 뭐 육지에다가 학원을 하나 조그마한 학원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별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이제 육지에 올라와야 이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 보면 되죠. 그래서 공간적인 요소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 태어난 곳, 그 다음에 살고 있는 곳 두 가지 정도를 비교하는 거는 명조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본적으로 고향 객지, 산전기, 물전기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구별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적도밥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그 해중에 섬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걸 물이 있는 걸 보죠. 김해라고 하는 것이 뭐 바다가에서 김해가 아니고 풍수에서 뭐냐면 평평한 땅이 넓게 열려 있으면 그게 바다라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여 모든 것이 다 내려와 가지고 채워지는 작용이 있는 거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이 갖는 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의 모양이 됐느냐. 그럼 낮고 평평한 곳이면 모든 것이 다 골로 내려와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김해죠, 김해. 그래서 그 지명 같은 걸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옛날 지명들은 대부분 다 풍수적인 어떤 다 배경 속에 만들어진 지명이니까 충분히. 어디로 올라오라 했냐, 뭐 연산으로 이사 오너라. 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산으로. 안 그러면 이제 거제, 클거자에 제방제잖아요. 물을 막아버리던 제방의 어떤 곳으로 올라와야 감목이 무엇을 이 상관지기를 그대로 발산하기 시작하죠. 이게 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난 곳, 살고 있는 곳. 요런 정도. 그 다음에 해중이냐, 산중이냐. 그걸 정도로 참작하는 것 하면은 어떤 영향 속에서 좀 이렇게 효율성이 높다, 낮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뭐 부모님 대상인 충청도 예. 내가 태어난 곳은 뭐 전라도인데 그런 경우도 그럼 본인이 태어난 곳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태어난 곳을 우선으로 해서 어느 곳으로 공간적 이동이 있었느냐 이런 걸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아마 내용 중에도 좀 언급이 되고 있을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제가 그 배경적인 거를 쭉 말씀드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좀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함축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좀 오히려 질문을 좀 잘 정리를 미리 좀 해가지고 아니면 아예 5번 들으면 됩니다. 그럼 막 뒤에 뭐 나온 구멍은 모르겠고 요것만 잘 외워가지고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왕 이제 공부를 갖다 하고 작심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번 쫙 정리해 놓으시라. 아까 그 접근 논리의 어떤 뭐 배경적인 요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 그게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오늘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양을 더 채워서 늘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좀 뭐 미련 남고 아쉬움 남으시면 한 2달 뒤에 내년 한 이 강의가 언제까지 가죠? 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어느 쌤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정쌤 하시는구나. 그럼 뭐 하여튼 뭐 내년 뭐 한 2, 3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2월이나 3월 달쯤 가서 지금 이제 아니 제가 왜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해드렸으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진도를 너무 뛰어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질문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측면인데 그 하추동편에는 그런 걸 못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나 논리를 춘편은 제가 막 이게 완전히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가가지고 뭐 모임하고 가가지고 그 한두 시간씩 쳐가지고 그 이제 그 뭐 부연적인 어떤 설명, 이론 이런 걸 다 만들어야 했거든요. 근데 하추동편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측면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체크해 놓으셨다. 질문을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그럼 그게 좀 모이는 걸 봐서 강의를 할 분량 정도 이제 질문이 모여지면 제가 뭐 2월이고 3월이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기왕 뭐 하신 거 좀 야무치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내년 7월 달에 가면 연결하시면 되겠다. 운해 해석에는 사실은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죠? 그때는 또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강의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몇 년째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
예, 그 전에 여러분이 이 분야를 준하추동 이렇게 소위 명편이죠. 준하추동 명편, 그다음에 준하추동 운편. 예, 운편이 이제 내년 한 7월 달쯤에 제가 8월 달 정도부터 스타트를 하려고 지금 대충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공부를 야물게 해두시면 예, 완전히 그렇게 종횡무진으로 예,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2015년도에 나오나요? 예? 2016년도에 나오나요? 이제 15년도 8월 달부터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글쎄요 뭐 다른 이제 또 시스템이 갖춰서 바로바로 되면 그걸 바로바로 책으로 예, 엮어버릴 어떤 뭐 뜻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강의 끝나고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책으로 아예 딱 예, 운의 해석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때 바로 텍스트에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센텀에서 하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하신다는 여기서 할 겁니다. 예, 여기 오리지널 강의입니다. 오리지널 강의.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테스트 거쳐서 가나요? 테스트는 글쎄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 시험 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진반 강의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부를 한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운은 어느 정도 수준만 이렇게 되면 다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운의 해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하느냐. 전에처럼 그 뭐냐면 그 뭐 인터넷 강좌하고 같이 그 온오프라인 실시간 방송을 하면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옛날에 한 번 했었거든요. 온오프라인 이렇게 집에서 그냥 그 시간에 TV 보듯이 켜놓고 쭉 그 강의들 예, 동시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결국 절충을 할 것이고 아무데나 라이브가 낫죠. 라이브가 나으니까 하여튼 그때 8월달 호이 TV 화면 이렇게 보시면 언제쯤부터 시작한다는 그 안내가 나갈 겁니다. 아마 그때 강좌 신청하시면 하여튼 종횡무진으로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많이 보세요, 많이. 선생님 강의 들으려고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올려고 예. 저희도 이제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 딱 편안하게 제가 여기서 그럼 거기서도 뭐냐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을 메모해가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2시간 반 강의하면은 1시간 한 10분 하고 질문 받은 거 보고 그 질문 보고 거기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고 했다니까요. 바로 라이브처럼 바로 질문 응답 못해도 질문 올려놓고 그 질문 받아가지고 또 양이 많으면 그 다음 시간에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 쫙 해드리고 또 수업 진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 오셔서 그렇게 오실 것 같으면 그 온라인 강의 등록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보시는 게 진짜 실력을 늘리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하여튼 막 뒷골목 치고받고 지금까지 한 85년도부터 역업해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한 11만 명 정도로 봤어요. 인구 3만 명이면요. 읍에서 시로 승격합니다. 그 정도 보고 나면 한 3만 명 보고 나면요. 사실은 이렇게 책 보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범주가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한석봉 엄마처럼 눈 감고 다다다다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안 다치게 하려고 하니까 어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짜 막 맞추기 게임만 한다 이러면 완전히 막 반쪽 얼방 그냥 다져버리죠. 그냥 슬라이스를 완전 내버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많이 보시는 거. 주변에 공짜로라도 많이 봐주시고 덕담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악담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악담이 되는 거니까 혹시 이런 건 없었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학문을 체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한 2-3달 뒤에 오늘 어차피 뭐 양은 흡족하게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질문을 어쨌든 많이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뭐 옛날 같으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그 당시에 공부하는 분위기 이랬습니다. 완전 막 스승의 그림자에 밟을 수도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완전히 막 이래 갖고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제가 또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누가 정치인이 저보고 자 우리 이제 손잡고 미국을 가자. 미국 가고 자기는 영어 중국어 능통이니까 차라리 막 거기 가서 이거 학문적으로 해가 세계적인 학문으로 가자.
이미 그런 마음 문제가 벌써 제가 96년 7년도부터니까 얼마든지 공부하려는 분에게 무조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죠. 예. 남 안 줍니다. 예. 오늘 이 정도 욕심 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